네, 이철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전반적인 특징 좀 어떻게 보셨어요? 딱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저는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역시 바이든이고요. 바이오. 바이든. 바이든. 예. 네. 두 번째로는 물류, 마지막에 소비인데 지난주부터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매우 가파르게 나왔고 오늘 어느 정도는 마지막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꽤나 듭니다. KC 네. 포트레일이나 기타 다른 종목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BDI죠. 발틱 운임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고 해운에 대한 운임비가 크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이 대한해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운업, 넓게 보면 조선업종 전반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이 소비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올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3분기 정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조금씩 빗나가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 롯데쇼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나오고 있다는 점. 물론 기저에는 시장의 상승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오늘 시장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오늘 뭐 수소, 연료, 풍력, 태양 아주 시원하게 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근데 이거의 하나의 그 추세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제 오늘까지 약간 네. 이 정도로 봐주셨으니까 이후에 네.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것도 좀 감안하셔야겠네요. 보셔야 네. 될 것 같고. 뭐 조선해운 뭐 튀어 오르고 있는데 뭐 운임에 대한 얘기가 있나 보죠? 네네. 예, 물류 그 외에도 소비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뭘 볼까요, 본부장님? 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네. 지난 2월에 코로나19 사태가 발발이 된 이후로 네. 우리나라 경제가 말 그대로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쪽에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또 기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모두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된 것만큼은 자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위축이 되었고 그것이 GDP죠. 경제 성장률을 상당 부분 둔화시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분기 기준으로 여기에 따른 충격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덕분에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생각했던 것보다 개선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바로 이 롯데쇼핑, 백화점이나 기타 슈퍼, 소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 쇼핑의 주가의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적 또한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3분기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 보면은 깜짝 실적이라고 하는데 매출은 대략 6%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7% 정도 준 건 대단히 나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820억 정도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약 1,100억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오늘 주가가 약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종목이죠.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도 여기에서 주가가 혹시나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위에 있는 이 장기 이평선 대략 97,000원, 8,000원 이 정도 구간도 연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비 시즌을 맞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면 저는 무리 없이 네. 10만 원, 10만 5천 원 정도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급적으로는 대단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외국인이 최근 3거래 동안 그래도 빨간불 보이면서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들어오는 거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하더라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라는 거. 목표 가격을 대략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어딘가를 잡고 대응하면 그래도 연말까지 좋은 결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감익의 추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거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괜찮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선방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은 예, 때에 예. 따라서는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사실상 이 롯데잖아요. 이걸 토대로 공고한 시장 점유율과 이
활발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영업망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분명히 실적은 개선이 될 겁니다. 네. 거기에 베팅을 한번 해보자 그거죠. 그래서 주가 수준 자체도 매우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점, 지금 시점에서 크게 노리스크를 안을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베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판단해 주신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분기부터 진급이 가능한 네. 그런 부분을 노리자. 네.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단연 실적단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롯데 쇼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구간도 4%대 강세를 보고 있다. 이 부분으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본부장님. 네, 오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해운업이죠. 그 중에서도 대한해운, 한국경제에서 선정을 한 대한해운인데 네.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풀리지 않고 유지를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만큼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이슈가 강하다는 예. 것이고 예. 해운업에 대한 미래 가치가 오늘 매우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물류 교역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이 물류 교역량 자체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해운에 대한 이 운임비도 상승을 하고 발틱 운임지수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게 눈에 뚜렷하게 나와요. 덕분에 대한해운은 물론이고 해운업 전반적인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 해운업이 좋습니다. 필연적으로 조선업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를 반영하듯 조선주들의 움직임 또한 좋고 이 조선이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활발하게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선에 대한 틀이 되는 철강도 좋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운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물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왠지 모를 호황 기조에 어느 정도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반영하는 게 또 항공인데 항공도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수요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항공업체들이 지금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항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항공 운송에 대한 투자를 매우 강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여행객이 있는 그 비행기 칸 안을 모두 다 의자를 빼내고 물류를 실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물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크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 고정 비용이 되겠죠. 배가 바다를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와 원유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당분간 큰 폭의 반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한편으로는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충분히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업이 오늘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점핑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1년 최고가가 2,350원이에요.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이 가격대는 무난하게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산업이 한 번에 죽을 만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난 2019년 7월에 찍었던 2,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보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 난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겠어 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약간의 눌림이 발생할 때 비중을 낮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한해운 이 종목이 이렇게나 가네라고 하면서 낯선 그 네. 풍경을 오늘 엄청 이제 풍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면서 중국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환율 하락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네.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특히나 대표적인 유가 민감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섹터에서 지금 호재성 흐름으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한해운이었죠. 이 부분이 또 잘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주가가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2,115원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표 특징 좀 가볼게요, 본부장님. 네, 세 번째는 MTN 웹젠인데요. 웹젠도 웹젠.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었어요. 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전망치는 약 200억 원대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4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11%는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9월에 찍었던 4만 원대 오늘 돌파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실적에 대한 것도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기대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웹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업 전반적으로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파노죠. 지금 2017년 이후로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중국 파노가 전혀 발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드 배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그 두 국가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이 되었죠. 적어도 중국에 대한 중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해할 미국이라 하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공화당은 매우 강경책을, 민주당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면 한국에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중국 파노에 대한 발급도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게임주 전반적인 기업 가치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 게임도 결국에는 언택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19에 따른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시장이 이렇게 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미래 가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지금 시점이라면 오히려 웹젠과 같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출발한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비중 조금 낮게 설정하셔가지고 37,000원대 이하로 한번 잡은 다음 9월에 4만 원 정도로 찍었는데 전 이 가격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봐요. 대략 중국 파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실적도 괜찮고 기업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변수가 많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고꾸라지고 또 실적에 그렇게 썩 크게 나오진 네.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진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웹진이 한 방을 좀 터뜨려줬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는 11%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된 실적을 보니까 주가는 이제 더 한 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 기대감은 떨어질 수 있으나 하지만 이제 중국 파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볼 가능성 그래서 포트에 좀 담아 놓는 걸 예, 지금부터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단기적인 전략, 뭐 중장기적인 전략 다 다르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잘 느끼면서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웹제는 그렇다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11% 넘게 오르기도 했고 현재 7% 상승세를 약간 줄이면서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좀 줄인 거죠. 현재 주가는 36,450원 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 나온 웹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특징조 공장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